서울의 어느 낡은 골목 후미진 카페에 앉아있는 한 모녀가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하늘 아래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한윤아의 손에는 며칠 전 은행에서 뽑은 돈뭉치가 쥐어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이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불안과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6살 배기 딸보라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핫초코 잔을 감싸 쥐고 있었다. 보라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보라의 눈에는 엄마의 불안함이 보였고 미래의 희미한 윤곽이 스쳐 지나갔다. 보라의 작은 어깨는 이미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듯 했다. 한윤아는 보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보라야. 엄마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보라의 능력은 특별했다. 그녀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의 마음속 깊은 생각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미래의 조각까지 읽을 수 있었다. 보라의 능력은 그녀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한윤아의 잃어버린 기억과 함께 7년 전 한윤아는 의문의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그녀가 어떤 남자에게 남긴 구름 모양의 특별한 표식,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 그녀는 자신과 딸 보라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묘장 일족의 후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능력을 통제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알지 못했다. 보라는 자신의 능력으로 미래를 들여다보며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돈이 많이 필요해. 아빠를 찾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 보라의 말에 윤아는 가슴이 아려왔다. 보라가 아빠를 찾는 것을 돕고 싶었지만 그녀는 현재의 궁핍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 보라야. 아빠를 찾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엄마, 우리 능력을 써야 해. 아빠를 찾으려면 부자 아저씨가 필요해. 보라의 말에 윤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라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보라를 꽉 안아주며 말했다. 알았어, 보라야. 우리 부자 아저씨를 찾아보자. 보라의 눈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우린 반드시 성공할 거야. 보라는 눈을 감고 미래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잠시 후 보라가 눈을 뜨며 말했다. 엄마, 저 아저씨야. 보라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으며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콧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그가 바로 K텍 그룹의 젊은 CEO 권지훈이었다. 한윤아는 권지훈에게 다가가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잘생긴 아저씨, 제 딸이 아저씨가 곧 큰 행운을 얻게 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권지훈은 한윤아와 보라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 바쁩니다. 한윤아는 당황했지만 보라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저 아저씨 곧 사고가 날 거야. 우리가 도와줘야 해. 그리고 저 아저씨한테 돈을 많이 받아서 아빠를 찾자. 보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권지훈은 그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보라의 말을 듣고 기분이 묘했다. 그는 사고가 날 것이라는 보라의 말을 무시하고 채 올라탔다. 한윤아와 보라는 권지훈의 차를 뒤쫓아갔다. 잠시 후 권지훈의 차가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갑자기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할 뻔했다. 권지훈은 놀라 핸들을 꺾었고 차는 인도 위로 미끄러졌다. 권지훈은 간신히 사고를 면했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때 한윤아와 보라가 권지훈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지훈은 자신을 쳐다보는 한윤아와 보라의 눈빛에서 묘한 신비로움을 느꼈다. 그는 보라의 능력을 의심하면서도
그녀의 말대로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봐요. 당신들 정체가 뭐죠? 한윤아는 권지훈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는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아저씨를 도와드렸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셔야죠. 권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나를 도와줬다고요? 난 당신들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는데 아저씨는 저희가 아니었으면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아저씨는 저희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 아저씨의 지갑을 열어주세요. 저희는 돈이 필요해요. 한윤아의 말에 권지훈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한윤아와 보라의 생각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의 예상과 달랐다. 아저씨, 우리 아빠를 찾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우리를 도와줘. 보라의 간절한 목소리가 권지훈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권지훈은 보라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보라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알았어. 도와줄게. 하지만 당신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줘. 한윤아는 권지훈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는 돈이 필요해요. 아주 많이요. 그리고 아저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권지훈은 한윤아의 당돌한 태도에 묘한 흥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 한윤에게 건넸다. 한윤아는 돈을 받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너무 적어요. 저희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얼마를 원하는데요? 아저씨가 가진 모든 것을 원해요. 한윤아의 말에 권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는 이 여자와 딸이 자신을 상대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좋아요. 당신들이 내게 원하는 것을 다 주겠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요? 저희는 아저씨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돈명성 그리고 사랑. 한윤아의 말에 권지훈은 잠시 멍해졌다. 그는 이 여자의 당돌함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우리 거래하죠. 당신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모두 줄 수 있다면 나도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줄게요. 좋아요. 하지만 먼저 아저씨의 지갑을 열어주세요. 저희는 돈이 필요해요. 권지훈은 한윤아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지갑을 꺼내 한윤에게 건넸다. 한윤아는 지갑을 받아들고 기뻐하며 보라를 쳐다보았다. 보라야, 우리 아빠를 찾을 수 있겠어. 보라는 엄마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엄마, 이제 우리 아빠를 찾을 수 있어. 권지훈은 보라의 웃는 얼굴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 모녀가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윤아는 권지훈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자신과 보라의 몫을 챙겼다. 아저씨, 저희는 이제 갈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한윤아는 보라의 손을 잡고 권지훈에게 인사를 건넸다. 권지훈은 한윤아와 보라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모녀가 다시 나타날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윤아와 보라는 골목을 빠져나와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한윤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네, 병원입니다. 환자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요. 지금 당장 갈게요. 한윤아는 보라의 손을 놓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보라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엄마의 불안함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괜찮아. 괜찮을 거야. 보라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보라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바로 권지훈이었다. 꼬마야, 괜찮니? 울지 마. 아저씨가 도와줄게. 권지훈은 보라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보라의 작은 손을 잡고 걸어가며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이 작은 아이와
그녀의 엄마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한윤아는 병원에서 권지훈을 만났다. 그녀는 권지훈이 자신과 보라를 도와주러 온 것에 대해 놀라워했다. 아저씨, 왜 여기에?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권지훈은 한윤에게 말했다. 한윤아는 권지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특별한 힘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채워줄 수 있는 힘이었다. 서울 시내의 최고급 레스토랑 창밖으로는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권지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맞은편에 앉은 어머니와 이복동생 권성진을 응시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는 권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너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지 않니? 회사도 안정시킬 겸 내 인생도 찾아야지. 어머니,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요. 아니, 이럴 때일수록 가정을 꾸려야 하는 거야. 내가 널 위해 아주 좋은 신부감을 찾아놨단다. 이 아이는 바로 이수민이라고 해. 그때 권성진의 뒤에서 수려한 외모의 이수민이 나타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권지훈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권지훈 씨.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권지훈은 이수민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한데? 너희는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 권지훈은 어머니의 말에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는 이수민과 권성진이 뒤에서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권성진 그리고 이수민이 모두 자신에게서 K-TEC 그룹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어머니 권성진과 이수민의 얕은 수를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저에게서 회사를 빼앗으려는 계략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권지훈의 말에 어머니와 권성진, 이수민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들은 권지훈이 자신들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아니,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는 이 사람들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권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섰다. 어머니와 권성진, 이수민은 권지훈의 뒷모습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들의 계획은 첫 단계부터 실패로 돌아갔다. 권지훈은 레스토랑을 나와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는 며칠 전 만난 한윤아와 딸 보라를 떠올렸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차를 몰고 한윤아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로 향했다. 한윤아는 보라와 함께 가게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다. 권지훈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한윤에게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당신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저를 찾아오실 줄 몰랐는데요. 나와 계약을 하죠. 당신과 당신 딸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줄게요. 대신 당신은 나와 결혼해서 내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권지훈의 말에 한윤아는 놀랐다. 그녀는 권지훈이 자신에게 그런 제안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결혼이요?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을 당신의 집에 들여서 당신 어머니와 이복동생에게 핍박받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나는 당신과 내 아내와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우리 가족은 그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과 이수민이 결혼해서 손자를 낳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당신과 결혼한다고 하면 당신 어머니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내가 다 해결할 겁니다. 당신은 그저 나와 결혼해서 내 아내가 되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권지훈은 한윤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윤아는 권지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특별한 힘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채워줄 수 있는 힘이었다. 알았어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떠날 겁니다. 걱정 마세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한윤아와 보라는 권지훈의 집에 도착했다. 권지훈의 어머니와 권성진, 이수민은 한윤아와 보라의 등장에 경악했다. 지훈아, 이 여자는 누구니 왜 이런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 거야? 어머니,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권지훈의 말에 모두는 충격을 받았다. 권성진과 이수민은 분노에 휩싸였고 권지훈의 어머니는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니 지훈아,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이런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올 수 있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은 이제 제 가족입니다. 어머니도 이 사람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지훈은 한윤아와 보라를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한윤아는 권지훈의 태도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권지훈의 어머니는 한윤아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윤에게 말했다. 이봐 너는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권지훈은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한윤아는 권지훈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어머니에게 대항하는 것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한윤아와 보라는 권지훈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한윤아는 보라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그녀는 보라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다음 날 아침 한윤아는 권지훈의 집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권지훈의 집이 마치 궁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보라의 손을 잡고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했다. 권지훈의 어머니와 권성진, 이수민은 식당에서 한윤아와 보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봐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는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 권지훈의 어머니는 한윤에게 말했다. 한윤아는 권지훈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권지훈 씨의 아내이고 이 아이는 권지훈 씨의 딸입니다. 한윤아의 말에 권지훈의 어머니와 권성진, 이수민은 분노에 휩싸였다. 뭐 네가 어떻게 권지훈의 딸이라는 증거가 있니? 네가 권지훈의 딸이라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너는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어. 권지훈의 어머니는 볼에게 말했다. 그때 이수민이 나타났다. 어머니,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가 권지훈 씨의 딸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소희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권지훈 씨의 딸이고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바로 저입니다. 이수민은 보라를 쳐다보며 말했다. 보라는 이수민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아니야. 엄마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야. 나는 아빠와 엄마의 진짜 딸이 아니야. 보라는 울면서 한윤에게 안겼다. 한윤아는 보라를 꽉 안아주며 말했다. 보라야 울지 마. 엄마는 너의 진짜 엄마야. 이 여자의 말은 거짓말이야. 이 여자는 너의 아빠를 빼앗으려는 거야. 한윤아는 권지훈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 여자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여자는 당신의 아들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권지훈 씨의 딸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저와 권지훈 씨의 딸입니다. 한윤아의 말에 권지훈의 어머니와 권성진, 이수민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은 한윤아와 보라가 자신들의 계획을 망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봐 너는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권지훈의 어머니는 한윤에게 말했다. 그때 권지훈이 나타났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은 제 아내이고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권지훈은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한윤아는 권지훈의 태도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한윤아는 보라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그녀는 보라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권지훈의 집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한윤아와 보라가 들어온 이후로 그들의 일상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권성진과 이수민의 계략에 휘말렸다. 그들은 끊임없이 한윤아의 품위를 깎아내리고 그녀의 배경을 조롱했으며 보라를 은밀히 괴롭혔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한윤아와 보라를 권지훈의 집에서 내쫓는 것이었다. 아줌마, 이 집 식기세척기 사용법은 아세요? 이수민은 비꼬는 말투로 한윤에게 말했다. 그녀는 값비싼 도자기로 된 찻잔을 내밀며 한윤아가 실수라도 하길 바라는 눈빛을 보냈다. 한윤아는 이수민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럼요, 아가씨. 이 식기세척기는 저보다 더 똑똑해서 스스로 작동하더라고요. 한윤아는 능숙하게 찻잔을 식기세척기에 넣고 버튼을 눌렀다. 이수민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능숙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보라가 뒤에서 속삭였다. 엄마, 저 아줌마 화났어. 저 아줌마는 엄마가 실수해서 망신당하길 바라는 거야. 보라의 말이 들리자 한윤아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딸의 능력이 단순한 예언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까지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권성진은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권지훈의 어머니를 부추겨 한윤에게 집안일을 시켰고 일부러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한윤아가 정원을 손질하고 있을 때였다. 이봐요, 한윤아 씨. 이 정원 제가 보기엔 좀 엉망인 것 같은데 이걸 하루 안에 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권성진은 거만하게 말했다. 그는 한윤아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리라 확신했지만 한윤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성진 씨 걱정 마세요. 오늘 안으로 다 끝낼게요. 그녀는 정원 곳곳에 숨겨진 보라의 도움을 받았다. 보라는 정원의 식물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가장 아름다울지 엄마에게 속삭여 주었고 한윤아는 그에 따라 능숙하게 정원을 손질했다. 해가 질 무렵 정원은 마치 전문 조경사가 꾸민 것처럼 아름답게 변해 있었다. 권성진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한윤아와 보라는 권성진과 이수민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권지훈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보라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수상한 단어들을 읽어냈다. 파파, 운전자, K테크 탈취 등. 특히 이수민과 권성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단순한 공범 관계가 아니었다. 엄마, 저 아줌마는 우리 아빠를 싫어해. 그런데 저 아저씨랑은 진짜 친한 것 같아. 둘이서 우리 아빠를 몰아내고 이 집을 차지하려나 봐. 보라의 순수한 직감은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집에서는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다. 권지훈의 어머니는 여전히 한윤아를 무시했고 이수민은 보라를 자신의 딸 소희와 비교하며 깎아내리려 했다. 어머 보라야, 너는 왜 소희처럼 예쁜 옷을 안 입니? 우리 소희는 이런 옷만 입는데. 이수민은 소희가 입은 명품 드레스를 자랑하며 보라에게 말했다. 보라는 대답 대신 이수민의 생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영상들을 읽어냈다. 그녀는 이수민이 누군가와 함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DNA 보고서, 가짜 아빠 거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보라는 그 즉시 이수민의 가짜 DNA 보고서와 그녀의 진짜 남자가 권성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보라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속삭였다. 한윤아는 보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권성진과 이수민의 음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수민 씨 소희가 예쁘게 입은 건 보기 좋지만 그 옷에 진짜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소희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는 알고 계세요.
한윤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수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한윤아가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권지훈 씨의 아이는 소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집안의 진짜 상속자는 권지훈 씨가 아니라 권성진 씨가 되어야 해요. 이수민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 순간 권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이수민의 말을 듣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이수민 SC, 방금 뭐라고 했죠? K테크의 상속자는 내가 아니라 권성진이라고요. 권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권성진과 이수민은 모두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권지훈은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들의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일궈냈다. 그는 권성진을 쳐다보았다. 성진아, 너는 정말 내 동생이 맞니? 내게서 회사를 빼앗으려 했어. 권성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 아니야. 나는 형을 존경해. 나는 형을 사랑해. 권지훈은 권성진의 거짓말에 분노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음모를 밝혀내고 한윤아와 보라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수민과 권성진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의 모든 계략을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만약 당신들이 또다시 우리 가족을 괴롭힌다면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권지훈의 말에 권성진과 이수민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권지훈이 자신들의 모든 음모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권지훈의 어머니는 아들의 분노에 겁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윤아는 권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보라를 진심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손을 잡고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밤 한윤아와 권지훈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윤아는 권지훈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이야기했고 권지훈은 그녀에게 7년 전 그가 겪었던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였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윤아는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7년 전 권지훈을 만났던 그날 밤의 파편들이 떠다녔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새겨진 구름 모양의 표식이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인연의 증거임을 직감했다. 그 표식은 그녀가 묘장 일족의 후예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녀는 그 표식이 권지훈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다. 한윤아는 권지훈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권지훈은 그녀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그녀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7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다. 바로 서울의 한 고급 호텔이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한윤아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그녀는 로비의 샹들리에 벽에 걸린 그림, 심지어는 바닥의 대리석 무늬까지도 어렴풋이 기억하는 듯했다. 권지훈은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한윤아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7년 전 그들이 묵었던 객실을 예약했다. 객실 문을 열자 한윤아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모든 것이 7년 전과 똑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 침대의 위치, 심지어는 화장실의 타일 색깔까지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회상 장면. 7년 전 한윤아는 자신의 정혼자를 만나기 위해 이 호텔에 왔었다. 그녀는 묘장 일족의 전통에 따라
정혼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그에게 구름 모양의 표식을 남겨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정혼자를 만나기 전에 우연히 권지훈을 만났다. 그는 그녀의 운명적인 상대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한윤아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표식을 권지훈에게 남겼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그녀는 자신이 정혼자를 만나러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권지훈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그를 떠났다. 그 후 그녀는 정혼자를 만나러 가던 중 의문의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모든 기억을 잃었다. 회상 끝. 한윤아는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권지훈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기억이 났어요. 한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권지훈에게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권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7년 전 그가 만났던 여자가 바로 한윤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새겨진 표식이 한윤아가 남긴 것임을 알았다. 윤아 씨, 나는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7년 동안. 권지훈은 한윤아를 꽉 안아주었다. 한윤아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았다. 그들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들은 함께 호텔을 나섰다. 그들은 볼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들은 보라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호텔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었다. 바로 권지훈의 어머니와 이수민 그리고 권성진이었다. 어머 지훈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윤아 씨와 함께 권지훈의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권지훈은 어머니에게 한윤아와 보라가 자신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어머니, 저는 윤아 씨와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보라는 제 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수민 씨와 소희는 어쩌고? 어머니, 이수민 씨와 소희는 제 가족이 아닙니다. 이수민 씨는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희는 제 딸이 아닙니다. 이수민 씨와 권성진 씨는 저에게서 회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수민 씨와 권성진 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권지훈은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한윤아는 권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권지훈의 어머니는 아들의 분노에 겁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권성진과 이수민은 권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윤아와 권지훈은 권성진과 이수민을 지나쳐 호텔을 나섰다. 그들은 볼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볼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들은 보라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호텔을 나선 한윤아와 권지훈은 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방금 전 호텔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재회, 그리고 7년 전에 잃어버린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두 사람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다. 한윤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어깨에 새겨진 구름 모양의 표식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 슬픔, 그리고 배신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윤아 씨, 왜 아무 말이 없어요? 화났어요. 권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화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는 당신에게 저의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저에게 당신이 7년 전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당신이 7년 동안 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보라가 있어요. 한윤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권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권지우는 한윤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맞아요, 윤아 씨.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보라를 사랑해요. 우리는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한윤아는 권지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7년 전의 사고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왜 사고를 당했을까? 누가 그녀를 다치게 했을까? 그리고 그녀의 정혼자는 누구였을까? 그때 한윤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네, 병원입니다. 환자분께서 갑자기 깨어나셨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요. 지금 당장 갈게요. 한윤아는 전화를 끊고 권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우리 엄마가 깨어나셨어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권지훈은 한윤아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한윤아의 손을 꽉 잡고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아요, 윤아 씨.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한윤아는 엄마의 병실로 달려갔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한윤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윤아는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이제야 깨어나셨어요? 윤아야, 엄마는 너를 찾고 있었어.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한윤아는 엄마에게 권지훈과 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는 한윤아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윤아야, 너는 행복해야 해.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한윤아는 엄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엄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윤아야, 너는 행복해야 해.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한윤아는 엄마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엄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권지훈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한윤아의 엄마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저는 권지훈입니다. 윤아 씨와 결혼할 사람입니다. 한윤아의 엄마는 권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우리 윤아를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장모님. 저는 윤아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권지훈은 한윤아의 엄마에게 굳게 약속했다. 한윤아는 권지훈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한윤아의 엄마는 퇴원했다. 한윤아와 권지훈 보라는 한윤아의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다. 한윤아의 엄마는 권지훈의 집을 보며 감탄했다. 윤아야, 너는 정말 행복하구나. 엄마, 저 행복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한윤아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날 밤 한윤아와 권지훈은 거실에 앉아 보라와 함께 영화를 보았다. 보라는 권지훈의 무릎에 앉아 행복하게 웃었다. 권지훈은 보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윤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윤아의 눈빛에서 행복과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미 진정한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다. K텍 그룹의 연말 자선 갈라쇼가 열리는 화려한 연회장. 샹들리에의 불빛이 쏟아져 내리는 로비에는 한국 사회의 유명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권지훈은 한윤아와 보라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한윤아는 권지훈이 특별히 맞춰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보라는 공주님처럼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권지우는 한윤아와 보라를 사람들 앞에 소개하며 미소를 지었다. 제 아내 한윤아와 딸 보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윤아는 권지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고 보라는 아빠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그때 이수민과 권성진이 나타났다. 그들은 한윤아와 보라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수민은 한윤에게 다가와 말했다. 한윤아 씨, 이렇게 화려한 곳은 처음 와보시죠? 촌스럽게 굴지 말고 조심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낄 자리가 아니니까요. 한윤아는 이수민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수민 씨, 저는 이 자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옷이나 보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수민은 한윤아의 당당한 태도에 분노했다. 그때 권성진이 이수민에게 속삭였다. 계획대로 해. 마스터장이 준비한 그게 필요해. 보라는 권성진의 생각을 읽고 얼굴이 굳어졌다. 마스터장 묘장, 일족에 금기된 주술을 사용하는 자. 보라는 그가 이수민과 권성진의 음모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들의 목적은 권지훈을 주술로 조종하여 K텍 그룹을 빼앗는 것이었다. 보라는 한윤에게 속삭였다. 엄마, 저 아저씨랑 아줌마가 우리 아빠한테 마법을 걸려고 해. 마스터장이라는 사람이 도와주고 있대. 한윤아는 보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마스터장이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묘장 일족의 가장 위험한 이단아였다. 한윤아는 보라를 권지훈의 품에 안겨주고 말했다. 지훈 씨,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될까요? 화장실에 가야 해서요. 괜찮아요. 내가 보라랑 같이 있을게요. 한윤아는 권지훈과 보라를 뒤로 하고 이수민과 권성진을 쫓아갔다. 그들은 연회장의 한적한 구석에서 마스터장과 만나고 있었다. 마스터장은 깡마른 몸에 음침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권성진과 이수민에게 붉은색의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을 건네주었다. 이것을 권지훈에게 먹이면 됩니다. 그는 당신들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게 될 겁니다. 권성진은 마스터장에게 돈이 든 가방을 건네주며 말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 실패하면 당신은 죽을 줄 아세요. 마스터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묘장 일족의 주술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권지훈은 당신의 꼭두각시가 될 겁니다. 그때 한윤아가 나타났다. 당신들의 계획은 실패할 겁니다. 세 사람은 한윤아의 등장에 깜짝 놀랐다. 이수민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한윤아,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당신들의 냄새를 맡고 왔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군요. 건방진년 감히 날개 대들어. 오늘이 네 제삿날이 될 줄 알아. 이수민은 한윤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한윤아는 그녀를 가볍게 피했다. 한윤아는 이수민의 손목을 꺾고 그녀를 바닥에 내던졌다. 권성진은 한윤에게 달려들었다. 감히 우리 이수민을 건드려. 이수민은 내가 지켜줄 거야. 한윤아는 권성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당신이 지켜줘야 할 사람은 당신의 진짜 아버지와 당신을 사랑하는 여자친구겠죠. 무슨 헛소리야. 한윤아는 권성진에게 말했다. 당신은 권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당신은 권 회장님의 운전기사와 당신의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예요. 당신의 엄마는 권 회장님의 운전기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사랑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당신은 왜 권지훈을 질투하고 그에게서 회사를 빼앗으려 하죠? 당신은 그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에게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죠? 권성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한윤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윤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거짓말 마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권성진은 한윤에게 달려들었다. 한윤아는 그를 가볍게 피하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권성진은 바닥에 쓰러졌고 이수민은 마스터 장에게 소리쳤다. 마스터 장, 저 여자를 죽여버려. 마스터 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한윤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당신은 너무 많이 알고 있군요. 당신은 죽어야 해요. 한윤아는 마스터 장에게 말했다. 당신은 묘장 일족에 수치해요. 당신은 묘장 일족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당신은 죽어야 해요. 한윤아는 마스터 장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한윤아는 마스터 장의 주술을 막고 그를 압도했다. 마스터 장은 한윤아의 힘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묘장 일족의 가장 강력한 후예라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한윤아, 당신은 어떻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내 가족을 지킬 거예요. 나는 내 사랑을 지킬 거예요. 한윤아는 마스터 장의 심장을 주먹으로 때렸다. 마스터 장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수민과 권성진은 마스터 장의 죽음에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윤아는 권성진과 이수민을 쳐다보았다. 당신들은 이제 끝났어요. 그때 권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한윤아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윤아 씨, 무슨 일이에요? 당신 괜찮아요. 지훈 씨, 저는 괜찮아요. 저는 당신을 지켰어요. 한윤아는 권지훈의 품에 안겼다. 권지훈은 한윤아를 꽉 안아주며 말했다. 고마워요, 윤아 씨. 정말 고마워요. 자선 갈라쇼의 웅장한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권성진과 이수민은 마스터장의 시신 앞에서 망연자실했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권지훈은 한윤아를 품에 안고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한윤아는 권지훈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녀의 온몸은 이미 탈진 상태였다. 묘장에 금지된 주술을 막아내고 마스터장을 물리치는데 그녀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었다. 윤아애 씨, 괜찮아요. 혹시 다친 데는 없어요. 권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윤아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보라가 걱정돼요. 그 순간 한윤아의 품에서 힘없이 축 늘어져 있던 보라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엄마 아빠 머리가 너무 아파. 보라는 얼굴을 감싸쥐고 몸을 떨었다. 그녀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보라의 작은 몸은 지나치게 많은 예지력을 사용한 탓에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마치 폭풍우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한윤아는 보라의 상태를 보고 절망했다. 보라야, 정신 차려, 보라야. 권지훈은 즉시 보라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차를 몰며 거울로 보라의 상태를 확인했다. 보라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권지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보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보라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보라의 상태를 진단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은 심각한 영양 부족과 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혈액형이 매우 희귀합니다. RHB형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충분한 혈액 재고가 없습니다. 한윤아는 절망했다. 보라의 희귀 혈액형은 묘장, 일족의 특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피를 수혈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피는 이미 마스터 장과의 싸움에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권지우는 자신의 피를 수혈하고 싶었지만 그의 혈액형은 RHA형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를 살릴 방법은 없나요? 한윤아는 의사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사람은 바로 이수민이었다. 그녀는 권성진과 마스터장을 뒤로 하고 혼자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는 권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제발 보라를 살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윤아는 이수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수민이 보라를 해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 보라를... 이수민은 한윤아의 말을 자르고 말했다. 한윤아 씨, 저도 RHB형입니다. 제발 제 피를 보래게. 제발. 권지훈과 한윤아는 이수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수민이 묘장 일족의 후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수민은 그들의 눈빛을 피하며 말했다. 저는 마스터장의 동생입니다. 저도 묘장 일족의 후예입니다. 이수민의 말에 한윤아와 권지훈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들은 이수민이 마스터장의 동생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한윤아는 이수민을 의심했다. 그녀는 이수민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수민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보라를 돕고 싶어 했다. 그녀는 보라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녀는 마스터장의 꼭두각시가 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보라를 구하고 싶었다. 보라를 구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을 구하고 싶었다. 지훈 씨, 한윤아 씨, 제발 제 피를 보래게, 제발. 한윤아는 이수민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이수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요, 이수민 씨. 정말 고마워요. 이수민은 한윤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피를 보라에게 수혈했다. 수혈이 끝난 후 보라의 상태는 안정되었다. 의사는 보라가 곧 깨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윤아는 보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보라야, 엄마가 옆에 있어, 보라야. 권지훈은 한윤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윤아 씨, 괜찮아요. 보라는 곧 깨어날 거예요.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말했다. 환자분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은 심각한 영혼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환자분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영혼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영혼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권지훈이 물었다. 부모님께서 환자분에게 영혼의 힘을 나눠주셔야 합니다. 환자분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윤아는 권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권지훈에게 자신이 묘장 일족의 후예이며 보라가 그의 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권지훈은 한윤아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보라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윤아 씨, 당신이... 한윤아는 권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 씨, 보라는 당신의 딸이에요. 당신이 보라의 아빠예요. 권지훈은 보라를 쳐다보았다. 보라는 권지훈의 눈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권지훈은 보라의 눈에서 자신의 눈을 보았다. 그는 보라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는 보라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보라야, 내 딸,
내 딸. 한윤아는 권지훈과 보라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며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이제 단순한 치유의 장소를 넘어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무기와 음모가 아닌 오직 사랑과 삶을 위한 것이었다. 보라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권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차갑고 냉정했던 CEO의 가면은 벗겨지고 오직 딸을 향한 사랑만이 가득한 아버지의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한윤아와 함께 보라에게 자신들의 영적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작은 아이의 영혼에 드리워진 상처를 치유했다. 보라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병상 옆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었다. 보라는 환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한윤아와 권지훈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였다. 아빠, 엄마. 보라의 힘없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권지훈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보라를 품에 꼭 안았다. 보라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왔어. 한윤아 역시 두 사람을 함께 껴안았다. 그들의 작은 가족은 마침내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 같은 시각 폐허가 된 듯한 공장 한편에서 권성진과 이수민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마스터장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때 권성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납치했던 아버지 권 회장의 전화였다. 성진아,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아버지를 납치했어? 권 회장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아버지,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 유서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제 것이 될 겁니다. 제가 K테크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거예요.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너는 내 아들인데. 아들 아버지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운전기사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속으신 거예요. 권성진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권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평생을 친아들처럼 사랑했던 권성진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권성진은 아버지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오직 K텍만을 원했다. 그는 칼을 꺼내 권 회장을 위협했다. 서명하세요, 아버지. 서명하세요, 아니면 제가 아버지를 죽일지도 몰라요. 권 회장의 손은 공포에 떨렸다. 그는 이 유서에 서명할 수 없었다. 권성진이 K테크를 파멸시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땀과 눈물피로 일궈낸 회사였다. 그때 권지훈에게 옛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권성진과 이수민을 오랫동안 감시해왔던 친구였다. 그는 권 회장이 폐공장에 감금되어 있다는 정보를 전했다. 권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한윤아와 보라를 태우고 폐공장을 향해 질주했다. 보라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권 회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녀는 한 노인이 떨고 있고 한 젊은 남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빠,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폐공장에 계세요. 권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한윤아와 보라와 함께 폐공장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권성진이 칼을 들고 권 회장을 위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성진아, 멈춰. 권지훈이 소리쳤다. 권성진은 뒤돌아보며 권지훈과 한윤아, 보라를 보았다. 형, 여기까지 왔어. 잘 됐네. 형이 내가 K텍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됐으니까. 권지훈은 아무 말 없이 권성진을 실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성진아, 너는 변했어. 변하다니. 저는 항상 이랬어요. 저는 항상 형의 모든 것을 갖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K테크의 상속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잖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K테크를 너와 나눌게. 저는 형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질 거예요. 형과 아버지는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K테크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거예요. 권성진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권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권지훈은 그의 칼을 피했다. 한윤아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방어막을 만들어 권지훈과 권 회장을 권성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했다. 보라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권성진을 기절시켰다. 권성진은 바닥에 쓰러졌고 자신이 또다시 실패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경찰이 도착해 권성진을 체포했다. 권 회장은 권지훈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훈아, 네가 아버지를 살렸어. 네가 내 아들이야. 아버지, 저는 성진이가 K테크를 파괴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저는 그가 아버지를 다치게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권 회장은 권지훈과 한윤아를 껴안았다. 고맙다. 고마워 두 사람 모두. 그 순간 권지훈은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운명의 여인과 사랑스러운 딸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행복을 찾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권성진의 범행은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수민 또한 권성진의 공범으로 체포되었지만 보라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덕분에 형량이 감면될 가능성이 생겼다. 권 회장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권지훈과 한윤아 그리고 보라는 비로소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게 되었다. 권지훈의 어머니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한윤아와 보라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보라가 자신의 친손녀라는 사실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저녁 권지훈은 한윤아를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한윤아는 권지훈의 제안에 설레는 마음으로 드레스를 골랐다. 그녀는 권지훈이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리라 직감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권지훈은 한윤아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고 나섰다. 한윤아는 권지훈의 서툰 요리 솜씨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 권지훈은 요리책을 보며 허둥지둥했지만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윤에게 완벽한 저녁 식사를 선물하고 싶었다. 윤아 씨, 여기 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스테이크예요. 권지훈은 한윤에게 스테이크를 건넸다. 스테이크는 너무 익어서 딱딱했고 소스는 엉망이었다. 한윤아는 권지훈의 노력을 생각하며 맛있게 먹는 척했다. 지훈 씨, 정말 맛있어요. 당신은 요리 천재예요. 정말요, 다행이다. 사실 제가 좀 허둥지둥했거든요. 권지훈은 한윤아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다. 저녁 식사 후 권지훈은 한윤에게 케이크를 건넸다. 윤아 씨, 생일 축하해요. 한윤아는 놀랐다. 지훈 씨, 제 생일은 다음 달인데요. 권지훈은 당황했다. 아, 그래요. 제가 날짜를 착각했네요. 죄송해요. 한윤아는 권지훈의 귀여운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권지훈의 서툰 사랑 표현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그때 보라가 나타났다. 아빠 엄마 생일은 다음 달이야. 아빠는 또 엉뚱한 짓을 했네. 권지훈은 보라의 말에 얼굴이 더 빨개졌다. 보라야, 아빠는 그냥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 한윤아는 권지훈과 보라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권지훈은 한윤아를 데리고 화려한 호텔로 향했다. 호텔 로비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한윤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권지훈은 한윤아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한윤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윤아 씨, 당신은 제 삶의 전부예요. 당신은 제 빛이고 제 희망이고 제 사랑이에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한윤아는 눈물을 흘리며 권지훈의 손을 잡았다. 네, 지훈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모든 것이 어둠에 휩싸였다. 권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가 또 망쳤네요. 한윤아는 권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 씨, 괜찮아요. 당신은 항상 저에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항상 저에게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당신은 항상 저에게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권지훈은 한윤아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한윤아를 꽉 안아주었다. 그때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모든 것이 다시 밝아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윤아 씨, 우리 결혼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네, 지훈 씨.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 날 아침 서울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다. 권지훈의 집은 행복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지훈은 거울 앞에서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다. 그때 보라가 나타났다. 보라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천사 같았다. 권지훈은 보라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보라야, 우리 딸, 오늘 정말 예쁘다. 아빠, 우리 엄마가 더 예뻐.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보라의 말에 권지훈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보라의 손을 잡고 한윤아의 방으로 향했다. 한윤아의 방은 꽃향기로 가득했다. 한윤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행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다. 윤아 씨, 권지훈의 목소리에 한윤아는 뒤돌아보았다. 그녀는 권지훈의 눈에서 사랑과 행복을 보았다. 그녀는 권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 씨, 우리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네, 윤아 씨.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권지훈은 한윤아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결혼식장은 꽃과 풍선으로 가득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권지훈과 한윤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은 신부 입장 통로를 걸으며 지난날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잊었다. 그들은 이제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신랑 권지훈 군은 신부 한윤아 양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아껴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부 한윤아 양은 신랑 권지훈 군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아껴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권지훈과 한윤아는 보라와 함께 결혼식장에서 나왔다. 그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바로 이수민이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특별히 허가를 받았다. 한윤아 씨, 권지훈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민의 말에 한윤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수민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이수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수민 씨, 당신도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수민은 한윤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한윤에게서 용서와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한윤아와 권지훈 그리고 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 후 권지훈과 한윤아 보라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아름다운 해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권지훈은 한윤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윤아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지훈 씨, 저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었다.